네, 빅피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큰 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전략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실수를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태규 전문가,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굉장히 과열차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잔잔하게 시장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봐주세요. 하단이 견고하게 지지가 되는 게 부양책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가 그래도 결과 잘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EU 같은 경우도 시장의 큰 뇌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EU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저 개미하고 배짱이로 표현되는데 북유럽은 열심히 살면서 돈을 알차게 모으는 반면 남유럽 쪽, 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애들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되고 봉쇄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 내에서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북유럽 국민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이거를 왜 그들한테 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 부양책에 있어서 합의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 못 사는 나라들은 못 살면 오히려 또 배짱이 있거든요. 그래? 나 EU 나갈게. 뭐 어차피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난 그냥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EU의 이 크랙이 가면서 글로벌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1,000조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합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봉합이 되면서 단기 악재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투심을 일단 유럽 쪽에선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중국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떠한 시점에 확실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결국은 미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정도 내에서 트럼프가 뭔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텐데 그게 뭐 무역 분쟁을 더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국은 지금 원유를 위안화로 했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러면 제재 가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카드도 그 중에 하나다. 자,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 가능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과거에 폭락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 1929년 대공황, 그다음에 1987년 블랙 만데이 이후 신흥국 위기인 1997년,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 위기인 2008년까지 대부분 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자산이 버블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기업들의 부채가 아주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러한 큰 폭락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스스로 조금 다치더라도 결국 내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게 되면은 결국 우리 시장도 크게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2, 3개월 후면은 나타날 부분이고 지금은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준비만 해놓고 시장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시장 한번 되돌아보면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외국인이 4,400억을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하루 두고 하나 나가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딴 거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만 삽니다. 외국인은. 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하루에 5천억이군 1조고 던져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이거는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종목만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 옆에 기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뭐 보험, 투신, 뭐 기타 금융, 그다음에 사모펀드 다 매도만 합니다. 예, 증권사하고 결국 연기금만 뭐 샀다 팔았다 하듯이 결국 우리 시장의 중심은 개인이고 기관 외국인은 일단 들러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근데 시장 차트 흐름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 업종별 차트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하락해도 살살, 올라가도 살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 이 안에서 종목별로 움직임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손실보다는
수익 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 본론 결론까지 한 번에 쭉 가주셔가지고 결론을 아마 들으셨다시피 시장은 지금 더 올라가기엔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종목별 플레이로 인해서 충분하게 일용성 잔치를 즐길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풍력을 나도 사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바람이 언제 멈출까요? 지금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펀드도 구상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내렸다고 해요. 네. 일단 뭐 바람도 어지간히 불어야지 심하게 불면 그 풍력 다 부러집니다. 예, 부러지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한 2년 살면서 제주도 그 풍력 단지를 많이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CS 윈드 먼저 한번 볼까요? CS 윈드 보시면은 유통 주식 수가 7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실적하고 올해 실적하고 보면은 한 20-30% 증가해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허나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되돌림을 주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 거기다가 개인이 주도합니다. 또 하나 공매도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세력들은 하나의 종목을 딱 잡고 아니면 하나의 섹터를 잡으면은 무한정 사랑을 퍼붑니다. 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눌러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데까지 올리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은 한 5개월 전만 해도 16,000원짜리가 지금 8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45,00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한 20-30%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건 분명히 그 충격을 우리가 이후에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지금 차트 흐름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어제의 종가만 깨지 않으면 변동성 보이면서 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뒤끝은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한번 보면 9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딱 2-3주 만에 3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두산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업이요? 네네네네. 네. 그게 보면은 내려가놓고 또 올라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 빠져나가야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 샀고 일단 뭐 2배든 3배든 차익해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붙어야 됩니다. 또 거래가 이제는 만주 2만대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올려버리면 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뒤끝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CS 윈드도 지금 이제 8만 원, 어떻게 보면 10만 원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잘못 건드려 버리면 얘는 6만 원, 5만 원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테마, 정책 이런 것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실적과 이런 게 다 부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향후 그 성장성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지나치게 갔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신고가 종목이 풍력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 유니슨이나 동국 SNC 이렇게 무겁던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물 만난 듯이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분들도 이거 그러면 입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네.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네, 더 홀딩하시고. 갖고 가. 근데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내가 샀을 때 이런 종목 장중에 변동성이 큰데 사자마자 5%, 7% 빠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긴 가. 그러면은 불안한 매매보다는 지금 시장 보면은 이따가 이제 빅피처 마지막 얘기하겠지만 종목이나 업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은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는 뭔가 이슈를 만들고 가는데 네. 자, 아까도 보니까 풍산이라는 종목도 제가 얼핏 봤는데 보면은 한 2주 정도 조정을 줘요. 한번 장대 양봉 나고 조정을 주는데 20일 이평선을 지지해 주죠. 그럼 이 지지해 준다라는 건 한번 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쏘면은 여기서 또 차익을 해야지 더 가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얘가 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리만 잘 찾으면은 네. 결국엔 지금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전은 금물이지만 보유자분들은 끝까지 즐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익 조금 더 향유 가능하다라는 저희 조언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증권주도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래 증권주 낙폭과대 주도 있고 물론 종목별의 갭이 조금 크더라고요. 네네네네. 증권주가 워낙에 저희 베팅 들어가도 됩니까? 증권주? 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2, 3개월 상승장 보면서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시장은 순환 매장이에요. 그 안 움직이던 뭐 철강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건 결국 철강이 오늘도 또 가는 건 풍력이 또 쓰려면 또 철강도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엮어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최소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증권주도 가게 돼 있습니다. 잘 가는 종목,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증권주 흐름 보겠습니다. 딱 3종목만 보면 되는데 자,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 증권 보면 어떤가요? 가장 지금 이격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보면 삼성증권 이제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1차적으로 사도 돼요. 그럼 조정 들어오면 한 번 더 사야지. 우리 주식 하시는 분은 꼭 한 번에 모든 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려는데 주식은 최소한 2번, 3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다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비열로 만들려고 하고 결국 이런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은 여기선 사야 돼. 왜냐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한번 조정 줄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 항상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 나오다가 내일 갭 떠서 음봉 나오면 또 한 번 더 사면 돼요. 그러면 이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리츠 정금증권 이제 60일 이평선 탕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런 애들 내일 요 위에서 십자형 캔들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 제가 봤을 때 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제일 먼저 이제 선발대로서 이제 올라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제는 씨앗을 발화하려고 하는 단계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2, 3일을 두고 분할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뭐 7%, 10%는 나올 수 있다. 뭐 크게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 알차게 수익 내고 자리 잡은 종목들을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가 신고가인 반면에 메리츠 증권이 고점 대비 40%나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도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증권 하나만 더 봐주세요. 전문가님 이게 증권주는 배당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신증권 올해 9% 예상 배당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대신증권도 공략 가능할까요? 자, 우리 이제 증권주 배당 관련돼 가지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만약에 가게 되면은 배당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건지 잘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연말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11월부터 진짜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0%, 20% 빠지면은 그 20% 빠진 종목 갖고서 배당 10%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내가 현금 갖고 있어가지고 저점 공략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선 배당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있을 2, 3개월의 상승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하는 게 오히려 내 계좌를 위해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 생각이 틀리고 시장이 계속 가요. 그러면 배당주도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락장이 오게 되면 배당보다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큰 그림 잡아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업종이나 섹터 거기에 쫓기보다는 자리를 보고서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만 잡으면은 결국은 수익이 알차게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좀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정말 알차게 수익 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기 잡는 법은 알려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